가끔 질문을 받는 건데요. 저의 나이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올해 얼마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죠. 얼마 돼 보입니까? 라고 하면은 50대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60대 초반이나 50대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뇌과학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 나이는 저는 51년생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90세를 또는 100세를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아시죠?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노화도 질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약을 또 복용하면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그 원소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탄소라고 하는데 탄소로 만들어진 것은 거의 100년이 연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생명의 시간은 곧 평균적으로 100세가 맞다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싱클레어 교수가 한 말 중에 또 그런 게 있죠. 노화의 과정은 정보의 소실이다. 맞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정보 소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노년의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정보가 소실되는 것이다. 자기가 배운 것을 노년에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교수 두 분이 재미있는 그 내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인간은 130세를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분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기를 걸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 분은 스티븐 오스테드 교수입니다. 이분은 2001년생이 2150년 1월 1일까지 살아있으면 5억 불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일리노이대 스튜어트 올산스키 교수는 기꺼이 좋다. 단 조건 하나 있다. 그분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꺼이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100세 이하에 사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또 법적으로 그걸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1150년을 한번 기다려 보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건강하게 항상성을 잘 관리를 하면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항상성이 깨트려지면은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온이라든지 또 수면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또는 대사활동, 소화를 시키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뇌가 항상 동일하게 그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항상성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처리되는가? 뇌줄기의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뇌줄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뇌줄기가 손상을 입으면 바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뇌라고 하는데 이 뇌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운데 들어갔지만 중뇌, 여기서 시각과 도파민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도드라가 튀어나온 것, 이 부분을 보통 뇌교라고 합니다. 왜 뇌교냐? 전반적인 기능이 이 소뇌로 가서 저장되기 때문에 소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다리교자 해가지고 뇌교 또는 뇌다리 아랫부분 흰부분 요 부분이 이제 연수라는 것 항상성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체온 관리, 수면, 호흡과 맥박, 대사 활동하는 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뇌줄기가 손상을 입으면 바로 사망입니다. 대뇌 피질 다른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뇌사 상태가 되는 거죠. 사고를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행동을 컨트롤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뇌가 살아있으면은 호흡하고 체온 유지하고
맥박이 유지가 되어 있는 한 그 뇌사 상태로도 생명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뇌사 상태의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의식이 초롱초롱하게 있는 상태에서 100세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뇌줄기의 기능은 엔진과 같은 겁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닦는 것은 뭐냐? 몸과 마음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은 뇌가 모든 것을 작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미해결된 것은 가능한 한 해결을 하고, 마음이 상한 것, 화가 난 것을 다 풀고 과감히 그걸 용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라 그러면은 몸을 목욕을 하는 것도 참 좋죠. 샤워를 하는 것도 좋겠죠.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여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여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깨름직한 거 있으면은 전화를 해서라도 이렇게 풀고, 또 상대방이 안 풀어주면은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인간관계도 조이고, 또 내 업무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동기부여도 새롭게 충전을 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기름을 쳐라 하는 겁니다. 특히 삶의 보람은 기름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피드백 되는 것,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이 돌아온다든지 보람이 돌아온다든지, 이런 거는 기름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의 기능 중에는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지능을 한 4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하는 협동심. 인간 사회에서는 갈등 문제가 항상 생기죠. 그거를 해결하는, 서로 협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개인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결합 능력. 마지막 4번째는 감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적 분석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대인관계 지능을 잘 계속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생체 시계는 항상 새롭게 건강하게 우리 100세까지 잘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 건강 100세 시대에 관해서 뇌줄기의 기능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지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정말 지혜롭게 잘 해나가면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뇌는 설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뇌 건강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뇌를 알면 건강하게 100세를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